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삶의 어떤 부분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고 인생이 그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정해준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가는 꿈과 야망을 좇으며 지칠 때까지 달렸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변화, 그 기적이 더 많은 계획이나 전략, 더 강력한 통제력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즉 순응하는 것의 저편에서 당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고 조종하려는 강박적인 충동을 넘어선 바로 그곳에 기적이 숨쉬고 있다면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험했던 선구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더 많은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라는 환상을 놓아버림으로써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삶은 질병이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융은 깊은 영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해 살아갈 때 결과나 사람, 감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이미지까지 통제하려 집착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삶 자체의 숨통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지나치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며 무엇이 잘못될지 걱정하며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 애쓰고 있나요? 강인함이나 완벽함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은 또 얼마나 잦은가요? 만약 그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사용했던 그 막대한 에너지가 창의성, 현재에 대한 몰입, 자발성,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융은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원리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의 중심에 있는 강력한 원리, 에난티오드로미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어떤 극단적인 힘은 결국 그 반대로 변하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결국 끊어지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꽉 쥐려고 할수록 그것을 잃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삶을 지배하려 들수록 삶은 더욱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라 불리는 자신의 측면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어둠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 모든 것을 고치고 바꾸고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억지를 부리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제의 고삐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융이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른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싱크로니시티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사건들이 우리의 내면 상태와 신비롭고 깊이 있게 정렬되는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의미의 실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당신이 우주를 향해 명령을 외치는 것을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주가 당신에게 속삭이며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음으로써 삶에 순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하고 삶은 그에 응답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죠? 책임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제를 놓을 수 있을까요? 삶에 순응하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융은 이에 대해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다시 말해 그 여정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에 대한 욕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제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방어기제입니다. 융은 강박적인 통제가 종종 두려움, 그것도 깊은 무의식적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속속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경험, 상처,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메시지들에 의해 학습되고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변화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를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간절히 외치는 당신 정신의 조각들입니다. 융은 이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가치 없거나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에 억압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타인에 대한 질투심, 혹은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약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분노, 불안, 슬픔, 질투, 두려움과 같은 이 그림자들을 끝없이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내면을 전쟁터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고통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획기적인 통찰 중 하나인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러한 측면들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판단 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존재할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내면에 잠자고 있던 깊은 에너지의 샘을 열게 됩니다. 한때 내면의 갈등으로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이제 창의성, 사랑, 현재에 대한 몰입,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성한 내면의 화해의 공간에서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삶이 완벽해지거나 예측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 자녀, 친구, 동료들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당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발견했나요? 통제는 저항을 낳고 진정성은 연결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의 소나기를 풀 때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관계, 진정한 이해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리가 삶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삶의 전개를 더 신뢰할수록 삶은 예기치 못하고 의미 있으며 심지어 마법 같은 방식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율에 가깝습니다. 미지의 것 안에도 지혜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당장 계획되고 고쳐지고 이해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노력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깊은 경청과 직관, 그리고 당신의 제한된 관점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연결로부터 솟아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나중에야 장애물처럼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 가는 관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융은 우리가 마침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현재의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비범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거듭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들로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잠시만이라도 당신 삶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몇 년 동안 당신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말입니다. 융이 발견했듯이 통제는 환상입니다. 강력하고 끈질긴 환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일 뿐입니다. 삶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데 있습니다. 저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최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삶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같았던 직장이 사라지고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가 끝나고 집이라 불렀던 곳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거나 삶의 흐름에 순응하거나. 순응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극심한 소진 상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융이 말했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통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발견합니다. 기이한 싱크로니시티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는 기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기대라는 무게 아래 오랫동안 묻혀있던 우리 자신과의 재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우리가 외부 환경과 자신을 완고하게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혼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자유로운 공간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통제를 놓는 것이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융은 우리가 삶을 우리의 제한된 조건에 억지로 맞추는 것을 멈출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종류의 행동력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 직관, 그리고 그가 자기라고 불렀던 전체 정신의 조직화 중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보다 무한히 더 현명합니다. 자아가 단편만을 보는 반면 자기는 전체 그림을 인지합니다. 자아가 직선적인 시간에 갇혀 있는 반면 자기는 영원한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려는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만 우리는 그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삶의 위대한 창조적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감과 명료함, 깊은 연결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당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때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칠 때 일어났나요? 아니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드문 수능의 순간에 솟아났나요? 융은 이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창의성, 가장 깊은 연결, 가장 심오한 지혜의 순간은 바로 긴장을 푼 자아가 통제를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더 광대한 지성에 우리 자신을 열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통제권을 꽉 쥐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통제를 놓을 수 있을까요? 융은 그 단순함과 깊이에 놀랄 만한 답을 줍니다. 바로 무의식과의 의식적인 대면,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들 간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추천했던 강력한 수련법 중 하나는 적극적 명상입니다. 명상과 환상 사이의 상태에서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인물이나 상징들과 의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거부하거나 억압했던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강박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줄여나갑니다.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수련법은 꿈에 대한 마음챙김주의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통제하려는 자아가 무시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여겼습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의식적인 마음의 좁은 한계를 넘어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수련법은 우리의 생각, 감정, 반응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라.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만질 때는 그저 또 다른 인간의 영혼이 되어라. 이러한 연민 어린 현존의 태도, 즉 우리의 내적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태도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완고한 통제의 패턴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기적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 반응에 대한 내적 통제를 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적 통제 또한 놓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그 핵심에서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부했던 측면을 통합한 사람의 외부 관계가 마치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거듭 목격했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설명할 수 없이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가 어디선가 나타나며 삶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편안함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 정신의 모든 조각난 부분들을 통합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인 통제의 필요를 놓을 때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두려움 없이, 변명 없이 온전히 솟아오르도록 허락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깨어남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자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함께 더 깊이 탐구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들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삶의 어떤 부분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고 인생이 그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정해준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가는 꿈과 야망을 좇으며 지칠 때까지 달렸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변화, 그 기적이 더 많은 계획이나 전략, 더 강력한 통제력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즉 순응하는 것의 저편에서 당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고 조종하려는 강박적인 충동을 넘어선 바로 그곳에 기적이 숨쉬고 있다면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험했던 선구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더 많은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라는 환상을 놓아버림으로써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삶은 질병이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융은 깊은 영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해 살아갈 때 결과나 사람, 감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이미지까지 통제하려 집착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삶 자체의 숨통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지나치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며 무엇이 잘못될지 걱정하며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 애쓰고 있나요? 강인함이나 완벽함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은 또 얼마나 잦은가요? 만약 그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사용했던 그 막대한 에너지가 창의성, 현재에 대한 몰입, 자발성,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융은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원리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의 중심에 있는 강력한 원리, 에난티오드로미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어떤 극단적인 힘은 결국 그 반대로 변하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결국 끊어지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꽉 쥐려고 할수록 그것을 잃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삶을 지배하려 들수록 삶은 더욱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라 불리는 자신의 측면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어둠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 모든 것을 고치고 바꾸고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억지를 부리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제의 고삐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융이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른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싱크로니시티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사건들이 우리의 내면 상태와 신비롭고 깊이 있게 정렬되는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의미의 실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당신이 우주를 향해 명령을 외치는 것을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주가 당신에게 속삭이며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음으로써 삶에 순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하고 삶은 그에 응답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죠? 책임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제를 놓을 수 있을까요? 삶에 순응하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융은 이에 대해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다시 말해 그 여정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에 대한 욕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제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방어기제입니다. 융은 강박적인 통제가 종종 두려움, 그것도 깊은 무의식적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속속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경험, 상처,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메시지들에 의해 학습되고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변화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를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간절히 외치는 당신 정신의 조각들입니다. 융은 이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가치 없거나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에 억압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타인에 대한 질투심, 혹은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약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분노, 불안, 슬픔, 질투, 두려움과 같은 이 그림자들을 끝없이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내면을 전쟁터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고통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획기적인 통찰 중 하나인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러한 측면들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판단 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존재할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내면에 잠자고 있던 깊은 에너지의 샘을 열게 됩니다. 한때 내면의 갈등으로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이제 창의성, 사랑, 현재에 대한 몰입,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성한 내면의 화해의 공간에서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삶이 완벽해지거나 예측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 자녀, 친구, 동료들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당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발견했나요? 통제는 저항을 낳고 진정성은 연결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의 소나기를 풀 때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관계, 진정한 이해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리가 삶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삶의 전개를 더 신뢰할수록 삶은 예기치 못하고 의미 있으며 심지어 마법 같은 방식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율에 가깝습니다. 미지의 것 안에도 지혜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당장 계획되고 고쳐지고 이해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노력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깊은 경청과 직관, 그리고 당신의 제한된 관점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연결로부터 솟아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나중에야 장애물처럼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 가는 관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융은 우리가 마침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현재의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비범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거듭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들로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잠시만이라도 당신 삶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몇 년 동안 당신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말입니다. 융이 발견했듯이 통제는 환상입니다. 강력하고 끈질긴 환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일 뿐입니다. 삶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데 있습니다. 저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최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삶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같았던 직장이 사라지고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가 끝나고 집이라 불렀던 곳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거나 삶의 흐름에 순응하거나. 순응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극심한 소진 상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융이 말했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통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발견합니다. 기이한 싱크로니시티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는 기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기대라는 무게 아래 오랫동안 묻혀있던 우리 자신과의 재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우리가 외부 환경과 자신을 완고하게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혼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자유로운 공간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통제를 놓는 것이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융은 우리가 삶을 우리의 제한된 조건에 억지로 맞추는 것을 멈출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종류의 행동력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 직관, 그리고 그가 자기라고 불렀던 전체 정신의 조직화 중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보다 무한히 더 현명합니다. 자아가 단편만을 보는 반면 자기는 전체 그림을 인지합니다. 자아가 직선적인 시간에 갇혀 있는 반면 자기는 영원한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려는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만 우리는 그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삶의 위대한 창조적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감과 명료함, 깊은 연결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당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때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일어났나요? 아니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드문 수능의 순간에 솟아났나요? 융은 이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창의성, 가장 깊은 연결, 가장 심오한 지혜의 순간은 바로 긴장을 푼 자아가 통제를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더 광대한 지성에 우리 자신을 열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통제권을 꽉 쥐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통제를 놓을 수 있을까요? 융은 그 단순함과 깊이에 놀랄 만한 답을 줍니다. 바로 무의식과의 의식적인 대면,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들 간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추천했던 강력한 수련법 중 하나는 적극적 명상입니다. 명상과 환상 사이의 상태에서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인물이나 상징들과 의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거부하거나 억압했던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강박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줄여나갑니다.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수련법은 꿈에 대한 마음챙김주의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통제하려는 자아가 무시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여겼습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의식적인 마음의 좁은 한계를 넘어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수련법은 우리의 생각, 감정, 반응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라.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만질 때는 그저 또 다른 인간의 영혼이 되어라. 이러한 연민 어린 현존의 태도, 즉 우리의 내적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태도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완고한 통제의 패턴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기적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 반응에 대한 내적 통제를 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적 통제 또한 놓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그 핵심에서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부했던 측면을 통합한 사람의 외부 관계가 마치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거듭 목격했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설명할 수 없이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가 어디선가 나타나며 삶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편안함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 정신의 모든 조각난 부분들을 통합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인 통제의 필요를 놓을 때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이 두려움 없이, 변명 없이 온전히 솟아오르도록 허락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진정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깨어남의 여정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따뜻한 약속이자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함께 더 깊이 탐구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삶을 형성하는 숨겨진 패턴들을 발견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삶의 어떤 부분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고 인생이 그 각본대로 착착 진행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려 했으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정해준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가는 꿈과 야망을 좇으며 지칠 때까지 달렸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변화, 그 기적이 더 많은 계획이나 전략, 더 강력한 통제력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즉 순응하는 것의 저편에서 당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관리하고 조종하려는 강박적인 충동을 넘어선 바로 그곳에 기적이 숨쉬고 있다면요.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험했던 선구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는 더 많은 노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라는 환상을 놓아버림으로써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삶은 질병이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융은 깊은 영적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해 살아갈 때 결과나 사람, 감정,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이미지까지 통제하려 집착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경험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삶 자체의 숨통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로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나요? 얼마나 자주 지나치게 생각하고 사소한 것까지 관리하며 무엇이 잘못될지 걱정하며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 애쓰고 있나요? 강인함이나 완벽함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일은 또 얼마나 잦은가요? 만약 그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사용했던 그 막대한 에너지가 창의성, 현재에 대한 몰입, 자발성, 그리고 진정한 연결을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융은 자신의 개인적인 여정과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원리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의 중심에 있는 강력한 원리, 에난티오드로미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어떤 극단적인 힘은 결국 그 반대로 변하게 된다는 사상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결국 끊어지고 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꽉 쥐려고 할수록 그것을 잃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삶을 지배하려 들수록 삶은 더욱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둠, 즉 그림자라 불리는 자신의 측면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어둠은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 모든 것을 고치고 바꾸고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억지를 부리는 것을 멈출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제의 고삐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융이 싱크로니시티, 즉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고 부른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싱크로니시티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사건들이 우리의 내면 상태와 신비롭고 깊이 있게 정렬되는 현상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의미의 실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당신이 우주를 향해 명령을 외치는 것을 멈추고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주가 당신에게 속삭이며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환상을 내려놓음으로써 삶에 순응할 때 당신은 새로운 주파수로 공명하기 시작하고 삶은 그에 응답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죠?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죠? 책임감을 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제를 놓을 수 있을까요? 삶에 순응하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융은 이에 대해 강력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다시 말해 그 여정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제에 대한 욕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제는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방어기제입니다. 융은 강박적인 통제가 종종 두려움, 그것도 깊은 무의식적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남들에게 속속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족하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들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경험, 상처,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메시지들에 의해 학습되고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변화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를 갈망하는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간절히 외치는 당신 정신의 조각들입니다. 융은 이것들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가치 없거나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에 억압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타인에 대한 질투심, 혹은 때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약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될 뿐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분노, 불안, 슬픔, 질투, 두려움과 같은 이 그림자들을 끝없이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내면을 전쟁터처럼 대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고통과 대화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획기적인 통찰 중 하나인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러한 측면들과 싸우는 것을 멈출 때 판단 없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존재할 공간을 허락할 때 당신은 내면에 잠자고 있던 깊은 에너지의 샘을 열게 됩니다. 한때 내면의 갈등으로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이제 창의성, 사랑, 현재에 대한 몰입, 그리고 기쁨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성한 내면의 화해의 공간에서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삶이 완벽해지거나 예측 가능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파트너, 자녀, 친구, 동료들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당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발견했나요? 통제는 저항을 낳고 진정성은 연결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통제의 소나기를 풀 때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허락할 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관계, 진정한 이해가 싹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원리가 삶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삶의 전개를 더 신뢰할수록 삶은 예기치 못하고 의미 있으며 심지어 마법 같은 방식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조율에 가깝습니다. 미지의 것 안에도 지혜가 있으며 모든 것이 당장 계획되고 고쳐지고 이해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노력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노력의 시작입니다. 깊은 경청과 직관, 그리고 당신의 제한된 관점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연결로부터 솟아나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나중에야 장애물처럼 보였던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 가는 관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융은 우리가 마침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현재의 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비범한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거듭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관점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능성들로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잠시만이라도 당신 삶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몇 년 동안 당신의 어깨를 짓눌러왔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 말입니다. 융이 발견했듯이 통제는 환상입니다. 강력하고 끈질긴 환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일 뿐입니다. 삶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깊이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데 있습니다. 저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최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삶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같았던 직장이 사라지고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관계가 끝나고 집이라 불렀던 곳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거나 삶의 흐름에 순응하거나. 순응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지혜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극심한 소진 상태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항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융이 말했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통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자유를 발견합니다. 기이한 싱크로니시티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사람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겨나는 기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기대라는 무게 아래 오랫동안 묻혀있던 우리 자신과의 재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우리가 외부 환경과 자신을 완고하게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를 놓아버릴 때 우리는 외부 세계의 혼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자유로운 공간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통제를 놓는 것이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융은 우리가 삶을 우리의 제한된 조건에 억지로 맞추는 것을 멈출 때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종류의 행동력이 열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 직관, 그리고 그가 자기라고 불렀던 전체 정신의 조직화 중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융에 따르면 자기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보다 무한히 더 현명합니다. 자아가 단편만을 보는 반면 자기는 전체 그림을 인지합니다. 자아가 직선적인 시간에 갇혀 있는 반면 자기는 영원한 현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하려는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출 때만 우리는 그 더 깊은 지혜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삶의 위대한 창조적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영감과 명료함, 깊은 연결의 순간들. 그 순간들이 당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때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칠 때 일어났나요? 아니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드문 수능의 순간에 솟아났나요? 융은 이 현상을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창의성, 가장 깊은 연결, 가장 심오한 지혜의 순간은 바로 긴장을 푼 자아가 통제를 포기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과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더 광대한 지성에 우리 자신을 열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통제권을 꽉 쥐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통제를 놓을 수 있을까요? 융은 그 단순함과 깊이에 놀랄 만한 답을 줍니다. 바로 무의식과의 의식적인 대면, 우리 자신의 다른 부분들 간의 내면적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가 추천했던 강력한 수련법 중 하나는 적극적 명상입니다. 명상과 환상 사이의 상태에서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인물이나 상징들과 의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거부하거나 억압했던 자신의 일부를 통합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강박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줄여나갑니다.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수련법은 꿈에 대한 마음챙김주의입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메시지이자 통제하려는 자아가 무시해온 우리 자신의 일부를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여겼습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의식적인 마음의 좁은 한계를 넘어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수련법은 우리의 생각, 감정, 반응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알고 모든 기술을 마스터하라.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만질 때는 그저 또 다른 인간의 영혼이 되어라. 이러한 연민 어린 현존의 태도, 즉 우리의 내적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태도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완고한 통제의 패턴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기적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감정, 반응에 대한 내적 통제를 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적 통제 또한 놓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그 핵심에서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부했던 측면을 통합한 사람의 외부 관계가 마치 마법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융은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거듭 목격했습니다. 오래된 갈등이 설명할 수 없이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가 어디선가 나타나며 삶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편안함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 정신의 모든 조각난 부분들을 통합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적인 통제의 필요를 놓을 때 우리를 통해 일어나도록